자, 시작합시다. 네. 그래요. 이 공식은 사실은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것만 따라오면 요것도 조금 한 30분 정도 하는 것만 보태면 특수상대성 이론 다 끝나요. 자, 따라서 특수상대성 끝났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만 내가 하듯이 이렇게 끝났다는 이렇게 압축에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특수상대 이론 자체의 이야기가 요거밖에 없어요. 다 끝났어요. 딱 유도해야 되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요 감마 팩타, 요게 요렇게 되는 거는 기차 해갖고 옛날에 내가 초기에 강의했던데 유도를 했어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기차 안에서 레이저 빛 쏘가고 하는 여러분들, 그거 딱 따라 그리면 머리 빠른 사람은 10분 만에 다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요 반 페이지밖에 되는 요거 다 끝나요. 자, 따라서 이거 이외에 없다. 따라서 주눅 들지 말자. 그건 사람들 요 간단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갖고 국내 특수상대 이론 책이 50권이 넘게 나왔어요. 지난 30년 동안.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샀는 책 다 하면 나도 한 30권을 샀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자는 거예요. 각 창의재단에 어떤 분 오셨는데, 우리 중원에 가셨나 또? 아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 하니까는,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 아예 그냥 포기했고, 두 번째 뭐냐면 일반 상대성으로 특수상 구별도 못하고 있고, 구별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어떤 세계인지 아예 동케하는데, 흔히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 꼴 MC적으로 나오니까 뭐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강의, 요거 유도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잖아요. 자, 따라서 1시간이면 끝난다. 1시간을 끝나고 30년 헷갈리고 있다니까? 왜 헷갈렸나 물어봤더니,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행본 책이 50권이 나온 거야. 이게 따라서 넌센스예요. 그래서 요들 따라가면 몇 줄 안 되잖아. 끝나버려요. 여기서 추가해갖고, 요거 지금 뭐 시간이 없어. 그런데 요 팩터가 어떻게 되는가 유도하는 거는 요 반 페이지도 안 해. 요만하면 끝나요. 자, 다시 미분적분 하나, 요 미분적분 쓴 거 없잖아요. 요거 가서 이꼴 약간 미분 썼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미분적분조차 안 들어가요. 나는 특수상대성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나라 학교 중학생이면 넘쳐나요. 중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걸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게 이해 안 된 그 4차원 세계를 수식으로 하면 반 페이지면 끝날 걸 30년 동안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 책이 단행본이 50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더 헷갈린다.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참으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넘어오는 가지에서 뭐 하나 신비스러운 거 없어요. 따라서 레벨 붙인다. 어제 내가 우리 어떤 분 전시대에 갔다 왔는데, 전체 다, 그거 뭐냐면 레벨 붙이는 거 밖에 없어요. 1년 넘버 붙이는 거, 정리한 거, 규격 맞추는 거, 규격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넘버 붙이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 사실 이거 보면 넘버 붙이는 거 밖에 없어요. 넘버 딱 붙였더니, 와, 세상에 4차원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갖고 핵심 뭐냐 하면 거리 재는 거, 이거요. 그 3차원에서는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4차원은 인터벌이라 한다. 왜? 시간 팩터가 들어가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감각으로는 알기는 어렵지만은 수식으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벌을 계산했더니 그 인터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매트릭의 세계. 따라서 매트릭의 세계. 그 매트릭 요거만 구하면 되더라. 요걸 2번 미분하면 바로 중력장 방정식이 나오더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점에서 하나도 위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아인슈타인의 진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게 아니고 전 인류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점은 딱 하나요. 모든 사람이 봤던 그쪽으로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본 거예요. 어려운 건 없어요. 단지 시선을 반대쪽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알파고 할 때 그 동영상 보여주는 거 있죠.
동영상 그 가면 나오잖아요. 탈 그 뒷면 보니까 사람들 뒷면이 보여지는 앞면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기억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이 세계를 갖고 이 브레인이 30년, 50년 동안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차원 시공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 해석은 얼굴이 앞면 나오는 걸 해석하듯이 3차원 시공하고 시간, 공간이 분리된 세계로 해석해버려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탈이 뒷면이 보여줬는데 뒷면이 보여주자마자 앞면으로 바뀌어버리듯이 여러분의 4차원 시공을 아무리 내가 메트릭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3차원, 초등학교부터 배웠던 기하학, 중고등학교 배웠던 기하학의 세계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그 세계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우리 배웠던 그 세계만큼 이쪽 세계 시간을 써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나오는데 미분적분 썼는 거는 딱 요거 한 두 줄밖에 없어요. 그냥 삼각함수 썼는 거 정도. 삼각함수 몇 개 없어요. 그냥 나누기 곱하기 한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네.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조금만 더 나갑시다. 입자 물리학 나가는데 요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느 중요하면 입자 물리학도 따라서 입자 물리학은 무조건 4차원의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 이야기를 그럼 전부 다 4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에서 4차원을 쓸 때 입자 물리학의 에너지 관계를 바로 이 수식에서 유도를 해내요. 바로 이거. 자, 우리가 세 번째 키가 뭐였어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받았던 세 번째 4차원 세계에서 받았던 키가 모멘텀 포 벡터예요. 이거 탁 문을 열었더니 이거 문을 열 때 원자폭탄이 터져버린 거야. 무슨 말이죠? 이 MC적으로 그냥 턱 나버린 거야. 그런데 이 원자폭탄은 지금 갖고 있는 그 키가 열어놓는 많은 금고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더 큰 금고를 지금 열어드릴게요. 그 더 큰 금고를 열면 그 속에 원자폭탄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키는 뭐냐 하면 자, 모멘텀 포 벡터 요거서 자, 그대로 노테이션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연구했어요? 그대로 좀 자, 따라 대칭. 내가 수식 푸는 과정도 그대로 대칭을 맞춰준 거예요. 요거 그대로 했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도 지금 요 노테이션 그대로 해갖고 요 노테이션 그대로 적었죠. 그럼 요 노테이션 그대로 해갖고 요 노테이션 그대로 적었죠. 보세요. 다시 한번. 처음 요걸 적었죠. 그 다음 요걸 적었죠. 그 다음 동일하게 벨로시티 포 벡터도 요거 적었죠. 그 다음에 요거 매그니튜드 요거 적었죠. 지금 요거는 내가 원자폭탄 잠깐 보여주려고 약간 엮기로 나간 거예요. 요거 볼륨을 그대로 가볼게요. 그럼 요것도 뭐 해야 되겠어요? 요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 게임 문자부터.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요거 구해줬으니까 뭘 해야 되죠? 요거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 이게 이제 벡터인데,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이 벡터의, 모멘텀 포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뭐죠? P 이거죠. 이걸 구해보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자, 이게 그 공식 그대로 적어야면 되죠. 루트의 벡터니까네, 벡터의 4차원에서도 수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4차원의 벡터 인너 프로덕트를 해주면, 자, 이거 민코프스키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요대로 적는데, 요렇게 바뀌었잖아. 요렇게 바뀌었죠. 요걸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근데 요걸 지금 바뀐 걸 적으면 더 간단하게 어떻게 되죠? 이게 간단하게 이제 바뀐 걸 적어주면 이게 바로 뭐였죠? M0 남다가 뭐였죠? M으로 바뀌었잖아. M0 남다가 M으로 바뀌었잖아. 네, 이거 공부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가장 빨리 와요. 의미 묻지 말고 그대로 암기해버리면 돼요.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MC죠. 네, MC 뭐죠? MV 됐죠.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럼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자, 그것도 빨리 합니다. MC 자승에, 마이너스 MV 자승이네. 자. 네,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P 자승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을 조금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MC 자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MC 자승에 C로 나눠줘도 아무 상관없죠? 요 트릭이요.
분모 분자에 C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 MV 자성이에요. 자, 어라 일어나는 고백 끝에서 많이 쓰던 거 기억나요? 자, MC 자성이 뭐였어요? 이거 적어놨잖아. 이거 2네? 이 적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2에다가 C로 나눠준 거네? 하나도 무슨 헛동작 쓴 거 없는 거예요. 예. 그대로 식인대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MV가 뭐였어요? 예. MV가 바로 모멘텀 P였잖아요. 자,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자, 4차원 모멘텀. 4차원 모멘텀의 시간 성분이 바로 에너지란 말이에요. On my science. 모멘텀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에너지가 굉장한 큰 개념으로 물리학이 다루잖아요. 4차원으로 올라가면 4차원 모멘텀의 시간 성분이 에너지예요. 바로 요거 에너지잖아. 공간 성분은 모멘텀, 4차원 모멘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이렇게 해놓고, 자, 다시 또 우리가 적어놓은 거 있죠. 자, 또 한번 보세요. P가 뭐였어요? 요 P가. 요 로테이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 P가 M0U였잖아요. 요 로테이션 또 적는 거예요. 진짜 노테이션 싸움이에요. M0 뉴 벡터 닷 M0 뉴 벡터 닷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노테이션 하면 적용하고 요 노테이션 그죠? 예. 진짜 봉이 김선달 같아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 하나 바꾼 거 없는 거야. 노테이션 그대로 적는 거예요. 예. 그대로 적어놓으면 자, M0는 상수잖아요. 그럼 M0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M0의 루트 U 4차원 벨로시티 100차 U 이거 얼마죠? 이거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얼마요? 놀랬잖아. 이거잖아. C잖아. 그럼 이게 뭐죠? 그러면 M0 C가 되잖아요. 뭐 무슨 말이냐면 M0 C하고 야가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루트 T는 제곱해주면 되잖아. 양변에 제곱해주면 양변을 각각 제곱해주면 2 오버 C 자성의 마이너스 P 자성의 하니까는 M0 자성의 C 자성이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안 좋으니까 양변에다가 강속을 제곱을 해줘 버립시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건 마지막 결론식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C 자성, E 자성이 되죠. 에너지 자성은 조금만 따라오세요. P 자성이다 C 자성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PC 자성이 되고 이를 넘겨주고 버렸어요. 플러스로 하면 이게 바로 PC. PC의 자성에 자 이쪽에 C 자성에 C 사성이 되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적어주느냐 하면 원자 폭탄 모양을 보여주려면 M0 C 자성에 이거 MC 자성이잖아요. 이 원자 폭탄이잖아요. 원자 폭탄의 제곱이 되어버렸잖아요. 원자 폭탄 꼬빼기 원자 폭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 공식이. 자, 따라서 입자 물리학. 입자 물리학의 시작은 요 공식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자 우리 선생님 그 강의 끝나면 그 맨날 했던 저 기초 물리학 현대 물리학 뚜껑 교과서 표지에 있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 공식 하나면 입자 물리학 다 시작된다고. 자, 따라서 입자 물리학은 전적으로 4차원의 세계다. 그 중에 4차원 중에 무슨 키? 따라서 무조건 세 번째 키라 했어요. 세 번째 키. 그 세 번째 키 이름이 뭐였죠? 모멘텀 포벡터. 그러니까 그 동식원이 탁 쓰면서 전입 신고를 딱 하니까 3차원 세계에다가 살다가 4차원 세계 오니까 전입 신고하는 날 키를 3개를 주는데 당신 어디 도망가도 내가 금방 찾아갈 수 있게끔 위치 키, 따라서 4차원 위치 키를 딱 준 거예요. 근데 그 위치 키가 다른 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시간하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며칠 날 뭐 저 종로 3가 무슨 빌딩에서 그러니까 종로 3가 여기 그러니까 어디 장소하고 두 개 해주잖아. 이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분리 안 돼 있고 한 세트로 줘야 돼요.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걸 벡터로 이렇게 요 키를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키, 두 번째 키를 뭘 받았냐 하면, 자, 두 번째 키가 뭐였죠? 예, 자, 예를 들어서 벨로시티 포벡터. 예, 벨로시티 포벡터 봤더니 이쪽에 자동차 한 대를 줬는 거야. 자동차 키를 줬는데 그 자동차 시동 걸자마자 어떻게 된다? 강속으로 내빼는 거야. 모든 게 다 강속으로 달리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키.
자, 마지막 키 이름이 뭐였죠? 모멘텀 프로벡터 키. 이건 진짜 엄청난 키야. 이 키를 딱 줬더니 뭐였죠?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됐잖아. 예, 여기서는 모든 이 세계에 살 수 있는 에너지, 묵고 사는 문제 다 해결돼 버린 거야. 거기서 나온 공식이 이 공식이요. 다 묵고 살 뿐만 아니라 이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모든 것, 이거는 자, 질량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더욱 더 질량에 꼭 연연하지 마라 이라는 거야. 왜 소리를. 질량 아니도 된다. 질량이 제로라도 에너지는 있노라 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질량 제로. 정지 질량 제로인 경우에도 이거 자, 에너지가 있죠. 이거 제로면 자, 정지 질량 제로인 입자가 있나요? 정지 질량 제로인 입자. 그렇죠. 포톤이죠. 예. 빛의 세계 들어가면 포톤인 경우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 포톤은 정지 질량이 강자, 포톤은 딱 스탑 해놓으면 질량이 제로예요. 그 M0가 제로 돼버리잖아요. 제로 되는데도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빛이 달리고 있잖아. 빛의 운동 에너지가 있도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위대한 수식이에요. 자연과학에서 아마 E 이꼴 MC 제곱의 10배 이상 위대한 수식이 이거예요. 그 E 이꼴 MC 제곱은 뭐다? 만약에 속도가 속도가 제로 해보세요. 이게 P가 뭐죠? P가 MV잖아요. 그 속도가 제로면 이 값이 제로 되잖아요. 제로 돼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있는 건 뭐죠? 내 몸뚱아리 갖고 있는 에너지. 질량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다, 그래서 모든 그 고급 이론을 다룰 때, 4차원 고급 이론을 다룰 때, 우주론 다룰 때는 다 이 수식을 써야 돼요. 오케이. 참으로 위대하죠. 네, 참으로 위대한 수식. 그래서 여러분들, 자, 따라서 특수상승은 끝났다. 정확히 지금 여기서부터 넘버2를 전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 그래요. 넘버2의 세계를. 버전도 드디어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이 바뀌잖아요. 일단 시간, 공간이 바뀐다. 자, 뭐죠?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뭐의 함수다? 속도의 함수요. 로켓이 타고 가면 내가 지구에서 봤을 때, 지상에서 봤을 때 로켓 조종사의 시계가 가는 속도는, 시계가 가는 흐름은 로켓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지상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 로켓에 있는 시계 가는 속도는 시간이 흐르는 거는 여기서 봐야 돼. 근데 야가 감속이 딱 되는 순간, 자, 여기 보세요. 야가 감속이 딱 되는 순간, 분모가, 요게 1이 되잖아요. 분모가 1이 되잖아. 이게 무한대가 돼버린 거야. 무한대는 뭐죠? 내가 봤더니 저 로켓 조종사가 갖고 있는 시계는 시침이 딱 스탑해버린 거예요. 시간이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얼어붙었다. 따라서 프로전. 블랙홀을 저 러시아 쪽에서는 초기 연구할 때 프로전 스타라고 그랬어요. 얼어붙은 별이라고 그랬어요. 얼어붙었단 말은 뭐냐면 그것은 시간이 영원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어떻게 돼요? 질량도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요 하나 빠졌는데 기념으로 적어 둘게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적으면 끝나요. 특수상승 마지막 공식 이거예요. 길이는 L은 L0의 감마 팩타 1-V의 C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보세요. 자, L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따로 정지좌표계 L 이쪽 뭐냐면 여기서 내가 지구 표면에서 로켓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로켓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이 가는데 로켓이 내가 지구에서 탁 어리망자처럼 보는 거예요. 로켓에 조종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로켓이 딱 뒤로 빼는 거예요. 쫙 가는데 여기서 봤더니 로켓이 감속이 로켓 속도가 V가 쫙 증가하더니 엑셀레이터를 탁 밟으니까 로켓 속도가 감속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로켓 속도 감속이 됐을 때 이 앞쪽으로 길이 이게 L입니다. 누가? 내가 봤을 때 요 길이요. 요 길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 길이가 지금 V가 C가 되면 얼마죠? 1이 돼버리잖아. 1-1은 얼마? 제로. 제로 곱하기 어떤 길이 하면? 제로. 요거 L0는 뭐냐면, L0는, 좀 잡으세요. L0는 요 안에서 뭘 재는 거예요. 요 로켓 조종사 갖고 있는 자예요, 자. 예. 그리고 봤더니, 내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요, 딱 정지좌표계. 이걸 뭐냐면 간성계라 그래요. 자, 항상 나오는 간성계라 합니다. 예. 봤더니 이게 L이 뭐로 가느냐면 제로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쪽 가는 공간이, 자,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이걸 말하면 따라서 로렌츠 수축. 이걸 로렌츠 수축이라고 그래요. 줄어들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딱 봤더니 이 조종사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여기에 막, 봅시다. 벽시계가 붙어 있다. 로켓에 벽시계가 있겠나마는, 자, 벽시계 있다 합시다. 벽시계가 탁, 아날로그 시계 더 좋아요. 쭉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이 안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제 눈금. 자, 눈금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 요 개념, 나도 잘 적으세요. 이게 뒤에 적어줄게요. 00 포인터, 이게 0 포인터. 요 길이는, 좌표 길이는 항상 1이요. 여기도 1이요. 00에서 10니까 요 길이도 1이요. 여기도 1이요. 이걸 뭐냐면, 내가 요 타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타고 있을 때. 이걸 뭐냐면, that's co-moving.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co-moving이란 말 써요. 내가 이 안에 타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요 한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우주가 됐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동안 우주 이걸 타고 이렇게 오면서 커졌는데 내가 요 어떤 행성에 요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가 갖고 있는 자로 쟀을 때 요게 5cm였으면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만큼 컸는데 내가 요 속에 타고 있는 내 자도 같이 큰 거예요. 요거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가 모든 것들이 시공이 다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극하지 요거 몇 cm겠어요? 5cm. 무슨 말이었어요? 요거도 몇 cm겠어요? 5cm. 이제 알았어요? 고기에 따라서 고유 길이. 고기에 항상 상대성 이론에 L0부터는 요 값이요. 타우, T0라는 말 쓰겠어요. 타우나 T0 같아요. 제로 붙인 거는 바로 코무빙. 내가 타고 있을 때 따라서 고유 길이, 고유 시간, 고유 질량. 그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이쪽에 정지해 있는 내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내가 봤을 때는 다 달라졌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정지해 있는 내가 봤을 때 달라진 크기를 뭐라 그러냐면 스케일링 팩터라고 그래요. AT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시간, 이게 만약에 50억 년, 빅뱅에서 50억 년 같으면 요 시간 50억 년. 이게 만약에 A가 137억 년 지났을 때 같으면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AT2가 AT3가 더 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주가 커진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수학적인 문제는 야가 다 증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냐면 요 5cm를 따서 좌표거리. 이제 이해했나요? 이게 좌표거리요. 요 넘버 붙인 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건 뭐죠? 피지컬 거리잖아요. 피지컬 거리. 이게 지금 A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걸 피지컬 거리요. 우주는 실제로 크게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내가 그 속에 타고 있을 경우에 지구 우주선 속에서 뭘 재었을 때는 우주선 자체가 전부 다 커지니까 다 동일하게 커지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참으로 이게 놀라운 세계예요. 무슨 이야기 했나? 따라서요. 그러니까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다. 적었어요. 그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4차원 세계를 들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 이제 개념을 깨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예요. 단 하나의, 여기서 이제 단 하나의 얘가 일반 상대 세계로 완전히 이런데 강속을 제외한 우주에는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예요. 빠르다는 말은 넌센스예요. 맨날 트랙에 나왔잖아요. 나는 그 영화도 안 봤는데 스타워즈의 강선 이거 해갖고 싸우잖아요. 그 제다하고 누가 그 잘하는 거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제자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너무 빠릅니다.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빠른 게 아니라 너가 느린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자, 모든 건 상대적이다. 이게 단순한 어떤 문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없어요. 자, 정지했다는 그 정의조차도 없어요. 우리 흔히 알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속에서 나는 정지해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창밖을 보면 바깥 사람이 이동을 하잖아요. 자, 이건 너무나, 이걸 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속도라는 절대 속도는 없어요. 무슨 말 했어요? 전부 다 상대적이라는 게 지금 우리 지구에서는 그게 대충 넘어가지만 우주 공간에 가면 전부 경악을 해버려요. 누가 정지하고 누가 움직이는 구별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사이언스예요. 결코 이거 가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로켓의 창문을 가리고 가면 내가 움직이는 건지 정지하고 있는 건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에. 유일하게 내가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건 가속 운동을 했다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공식이 바로 뭐냐면 F = ma, 간성계란 말을 수도 없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진짜 어렵게 된 게 뭐냐면 저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간성계란 개념을 피부에 안 닿았어요. 아마 여기도 과학 분야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성계란 말에 발목이 잡혀갖고 한 발도 못 움직거렸어요.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 간성계.
내 고등학교 때부터 일반 상대 특수상 공부하고 싶어 간성계가 뭐다 알았는데, 간성계란 말 이해하는 건 여러분들 구글에,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설명이 온갖, 오늘 오기 전에 잠깐 체크해봤어요. 체크해봤더니 간성계를 알고 싶다 설명해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어떤 전문가가 한줄 적으면 그 점은 적고, 그 다음 전문가들끼리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요. 그 간단한 개념 하나조차도. 자, 간성계 이야기 들었어요. 간성계란 말은 간단해요. 접근하는 방법 정해야 돼요. 뉴턴의 위대한 공식 F = ma에서 간성계란 말은 뭐냐면요. F = 0일 때요. 자, 중요한 건 F = 0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F = ma에서 F가 0가 되면 뭐가 0 돼줘야 돼요? M은 바뀔 수 없는 양이요. 지금 보통 상태에서는 A가 0 되잖아요. 가속도가 0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기길인데 이거야말로 인류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공식이에요. 일반 상대성이론 전체만큼 중요한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포스가 0일 때 가속도는 0다. 자, 여기서 모든 착각했는 게 뭐냐면 가속도가 0일 때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잘 들었어요? 속도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나눠서. 자, 이때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가속도가 0인데 속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0인 경우에 속도가 상수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가 상수, 만약에 5라 합시다. 미분하면 0 되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속도가 0에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속도가 상수, 5나 3이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 공간에 어떤 존재가 달리고 있으면 어떤 행성이, 어떤 로켓이, 지구가 달이, 어떤 해성이 움직이고 있을 때 속도의 변화가 없는 어떤 상태에서도 힘이 드나요, 안 드나요? 안 들어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에너지가 안 들기 때문에 영원히 달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어서 그대로 영원이라는 개념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 공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속도를 바꿀 때만 에너지가 든다. 요게 가장 위대한 사실이에요. 모든 때는 에너지가 안 들어요. 가속도를 바꿀 때만 에너지가 든다. 자, 그러면 로켓의 가속도 이제 처음 로켓 속도 쏠 때 얼마나 에너지 써요? 우리나라 뭐 겨우 성공했잖아. 북한에서 노상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팍 쏘려볼 때 그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그냥 탱크처럼 많은 에너지를 써갖고 싹 가속도가 딱 나가잖아요. 우주공간에 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파이오니어가 30년 전에 날아갔는데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 뭘 쓰는지. 근데 에너지를 쓸 때 잘 들어서 에너지 쓰기 위해서 언제 쓰는 줄 알아요? 지구에 전파를 보낼 때. 전파는 전자기 가속 운동이요. 그 다음에 속도를 바꿀 때 가속 운동이요. 그거 내놓고 직 앞으로 갈 때. 쭉 갈 때. 한 따라서 쭉 갈 때. 그 다음 적었어요. 영원히 간다. 에너지 하나 안 들고. 이게 우주의 본질이에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놀라운 우주적 사건은 우주의 공간에 나가면 쪼면은 만약에 내가 지구만한 어떤 물질 덩어리 때도 내가 어떤 힘이 있어갖고 톡 하고 건드리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지하고 있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쑥 움직일까요? 야는 영원히 가요. 지구만한 덩어리도 영원히 가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우주의 세계예요. 지상에서는 그런 걸 꿈꾸도 못 꿔. 왜냐하면 지상은 마찰력에 의해서 금방 사라져버려요. 금방 스탑해버려요. 근데 우주 공간에는 절대 진공에서는 탁 건드려주면, 탁 건들 때 뭐죠? 무슨 운동? 예, 포스가 힘이 작용했잖아요. 힘이 처음만 탁 건드려주면 돼요. 지구상에서 팽이 치려면, 그러니까 이제 팽이 치다가 한참 있다 죽잖아요. 계속 쳐줘야 돼요. 계속 에너지 줘야 되는데, 그건 마찰력에서 계속 에너지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간성계예요. 자, 간성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F = 0 시스템이에요. F = 0 시스템이라 해갖고 정지해 있나요? No. 무슨 말 알겠어요? 영원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간성계예요. 자, 됐나요? 특수상대성을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거 참 놀라운 세계예요. 자, 뭐가 바뀌었죠?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죠?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바뀌지 않는 게 뭐죠? 바뀌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죠. 뭐죠? 여기 항상 C가 들어있잖아. 강속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따라서요.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다. 자, 그래서 모든 논쟁을 종식할 수 있어요. 이걸 인문학적 버전을 하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의견도 상대적이에요. 됐죠? 모든 속도가 상대적이에요. 절대 속도 없어요. 누가 맞다는 거 없어요.
속도 관점에서는, 우주에서는 내가 정지했을 때는 내가 보면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정지했고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이상밖에 없어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따라 절대적이다. 예. 그거 두 상태, 내가 정지했는지 움직이는 거를 우주 공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 마이 사이언스. 이건 진짜 위대한 거예요. 제3자가 어떻게 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가 우주 공간에서 내가 움직이는 건지, 등속 운동할 경우에 단지 알 수 있는 건 내가 가속 운동할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순간이 나와요. 아인슈타인이 일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뭐였나 하면, 특허국에서 오후 그 한가한 시간에 흔들러 의자 타고 앉아가 이렇게 그 생각에 계속 몇 년을 젖어 있었죠. 몇 년을 젖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아인슈타인 같으면 중학교 때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의 30대까지 이 생각이 있을 거네. 아마 20년 이상 이 생각이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흔들러 의자 앉아 탁 하다가 그 위대한 착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 따라서 등가의 원리. 예. 그 생각이 뭐였나 하면 이런 거예요. 지구가 있을 때, 로켓실이 가는 거예요. 로켓실이 가는데, 로켓은 모든 창문을 암단 코팅을 다 쳐놨는 거예요. 이 조종사는 밖에서 볼 수 없어. 밖을 볼 수 없는데, 이 조종사가 등속으로 이래 움직이고 계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확 힘을 느껴지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있는 거잖아. 포스가 있잖아요. 포스가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 포스가, 이 조종사가 문을 다 잠그고 앞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구분을 할 수 없나?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아갖고 이 로켓을 가속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혹성 X를 지구 근방을 지나가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력도 가속이잖아요. 지구 중력에서 끌리고 있는 현상인지,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아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건지를 절대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뭐죠? 따라서 등가.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로 일반 상대성 문을 확 열어제쳐요. 이거 딱 한 생각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이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절대적인 그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나는 신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 그 한 착상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등가의 원리라는 거는 그 두 가지 상태를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상태. 그걸 같다는 말이요. 정확히 같다는 말. 그걸 말에 따라서 간성질량, 그 다음에 중력질량, 이 두 질량이 지금까지 어떤 엄밀한 측정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네, 이거에 가정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로켓이 이 사람이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아무도 안 보인 상태로 가면 갑자기 힘을 느끼는 거야. 자, 포스가 넌제로잖아요. 포스가 넌제로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뉴턴의 방식 F = m에서 포스가 있으니까 가속도가 붙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핵 추진 장치를 엑셀을 높였는 건가?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중력 G하고 이 로켓 가속도 A하고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로켓 조종사 바깥을 안 보는 이상, 오케이? 이게 등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거대한, 거꾸로 이걸 이제 수식으로 이제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구조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력, 그래비티. 그래비티의 위대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예. 자, 그럼 그래비티로 가는 이제 길목으로 이제 들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서 일반 특수상태는 끝났다. 자, 완전히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이야기해 줄게요. 길이의 변화, 시간의 변화, 질량의 변화. 그 질량에서 곧장 원자폭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거는 뭐죠? 강속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속 불변의 원칙. 따라서 강속 불변의 원칙. 예, 특수상대성 이론의 다른 이름이 강속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걸 강속이 불변하다고 딱 정해놨더니 다른 시간과 공간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인류한테 지난 거의 3,000년 동안 인류가 믿어왔던 이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특수상대성 다 4차원의 세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따라서 우주론. 우주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예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따라서 가속도의 세계. 자, 미리 하나 정해줄게요.
특수라는 말을 하고 일반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특수는 고집합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어요? 일반 속에 특수가 있어요. 자, 일반은 가속도가 A가 non-zero일 때요. 특수는 뭐냐면 A가 제로일 때요. 자, 특수한 예. 따라서 특수한 예. 됐죠? 특수한 예요. 뭐예? 일반 상대성 이론의 특수한 예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 세계를 뭐라 하냐면 등속도의 세계. 네, 등속도의 세계. 이거는 가속도의 세계. 그럼 가속도가 제로도 가속도잖아요. 가속도 없을 뿐이지. 가속도 있지만 뭐냐 하면 이게 재밌어요. 집합 속에 공집합도 집합의 엘리먼트 들어가잖아요. 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요. 자, 요거 확실해요. 이제 박자 세원들 특수 상대성 이론 겁먹지 마세요. 이제 다 됐죠? 무조건 물으면 그건 특수한 예야 이러면 돼요. 네. 자, 따라 특수한 예다. 네, 더 제너럴한 것이 있다. 더 제너럴한 뭐냐면 가속도의 세계고 그 가속도의 세계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중력의 세계고 중력의 세계간에 행성의 세계고 갤럭시의 세계고 우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중력 따라서 중력 가속도. 네, 가속도의 세계. 됐죠? 네. 자, 가속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어서는 이제 힘이 가속도. 자, 가속도의 세계 같으면 자, 이야기 왜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다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이거예요. 빅뱅에서 한 점이 터진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 빅뱅이 언제 어디서 터졌는가? 이 질문을 못 하면 빅뱅 터지기 이전은 뭔가 노상 묻잖아. 그럼 이제 박자선생님 한 소리 듣지. 그래서 아마 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세계에서 타임 t는 t = 제로를 정의를 해요. 그게 바로 빅뱅이에요. t = 제로가 빅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우주에서는 모든 시간의 기호는 빅뱅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데피니션이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전을 묻는 거는 넌센스예요. 됐죠? 이건 정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빅뱅에서부터 시간이 생겨난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생겨났다. 시간이 생겨나지 않을 때 시간을 물으면 어떡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자꾸 묻는 거하고 같은 거지. 됐죠? 그 질문 아직 끝났어요. 그럼 그러면 빅뱅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 문제인데. 잘 들었어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써야 돼요. 빅뱅은 어디서 생겼느냐? 생긴 때는 알잖아. 언제? 137억 년 전에 생긴 거 알아요. 그럼 어디서 생겼느냐? 어디서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건 참, 요건 간단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다가 안 돼가 나온 게 뭐냐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빵 굽는 거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해갖고 했는데, 여기 올리면 특히 더 맛있잖아. 자주 해 먹어요. 이거 우리 밖에서 이거 한번 해 먹어봐야 돼. 건포도 이거 나와. 실제로 이걸 갖고 설명을 해요. 밀가루 반죽에다가 요만큼 해갖고 건포도 집어넣고 요만큼 된 걸 빵 틀에 해갖고 착 이스트 엮고 해갖고 하면 팍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빅뱅하고 가장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밀키웨이, 우리 지구가 어디 있나 하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데 요 건포도 하나가 갤럭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밀가루 이렇게 빵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공간들이요. 그러면 요거 있는 모든 건포도와 건포도가 하나의 갤럭시인데 이게 이 빵 틀에서 이게 커지면 이 상대적 거리가 전부 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어느 건포도가 내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됐나요? 그럼 요 상태를 무한대로 추가시키면 돼요. 얼마? 지금 아까 내가 이거 할 때 A 했잖아요. 지금 현재 A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그걸 A0라 그래요. 천문학에서는. A0가 값이 얼마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작년도 내가 수도 없이 했는데 24시간 목이 시도로 외쳤는데 다 잊어버렸죠. 또 가면 그 뒤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식들 했어요. 잘 들었어요. A0는 1이요. 이걸 뭐지? 스케일링 팩터. 지금 현재 A, 이거는 뭐냐면 우주가 크는 레이터요. 지금은 1이고, 그러면 137억 년 전에 A 값이 얼마예요? 혹시 아는 사람? 무지하게 크겠죠? No. 무지하게 적어요.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35성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게임 뭐냐 하면 지금을 1로 두고 스케일링 팩터, 반도체 결정 구조 할 때 역격자 공부를 해요. 리버스 그 격자 구조를 할 때 1/A를 해요. 그래서 지금을 1로 두면 나머지 모든 건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45억 년 전에는 얼마냐? 마이너스 10의 8성. 지금부터 한 100억 년 전에는 뭐냐? 10의 마이너스 16성.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30억 년 전에 얼마냐? 마이너스 10의 27성. 137억 년 전에 얼마냐? 이거 10의 마이너스 무한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가. 근데 이게 이렇게 선정적으로 잘 살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풀어줬잖아. 다 풀어줬잖아. 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빅뱅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모든 곳에서 일어났다. 여기 정답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요 비유에서 한 가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주모 볼펜을 놓고 자, 이런 논쟁 하도 많이 있단 말이야. 이 건포도 이 빵의 우주의 비유에서 요 항성계는 우리는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빵을 구우면 빵 껍질이 있고 이 바깥에 빵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서 요 개미 한 마리가 있다면 요 바깥이 빵이 아닌데 이 우주 아닌데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 비유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나 하면 이 우주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계속 질문하는 거는 이 끝에서 빵 껍질이 있어가 빵 껍질까지 나오는 무슨 개미 한 마리가 있다면 야가 이 바깥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전체는 속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속만 있다. 아무리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자,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크기가 무한대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게. 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T는 명확해져요. T는 제로부터 시작했어요. 네, T는 해갖고 지금 T는 137억까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빅뱅이 그럼 T0에서 시작했고, 그러면 어디서 시작했는가? 여기서 시작했나? 여기서 시작했나? 그런 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모두 다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빅뱅이라는 거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공간이 커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커지고, 여기서도 커지고, 여기서도 커지는데 다 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7억 년 동안에 진화하면서 커지는 양상은 각자 알아서 커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건 로컬 이론이에요. 요거 갤럭시 생겼으면 여기서는 더 멀리 공간이 달라질 거고, 여기서 생기면 요거 우리 갤럭시가 있고, 요거 안드로메다 갤럭시 있고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건 지팔찌 흔들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됐죠? 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 더 비유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빨리 지금부터 앞으로 한 20시간, 앞으로 한 4주 혹은 5주 동안 나가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비가 아마 5개 혹은 6개쯤 되는 산을 넘어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산, 내 지금 봤을 때는 오늘 첫 번째는 다 넘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넘다가는 지금 또 다음 주에 막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갖고. 요 고개, 깍딱고개 헉헉거릴 때까지는 가지 말고, 요거 저 정제가 하나 있어. 요 정제까지 가갖고, 일단 맛있는 거 회식하고, 집으로 가서 몸보신 좀 하고, 다음에 저 정제 넘고, 요 첫 번째 넘는 고개가 뭐냐 하면, 따랐어요. 볼트마니케이션. 예. 따라서 제로스 오더 볼트마니케이션.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 볼트마니케이션. 퍼스트 오더 볼트마니케이션을 유도해갖고 그걸 푸리어 트랜스폼 해갖고 퍼스트 오더 볼트마니케이션 인 푸리어 스페이스까지 옮겨놔야 돼요. 참 기가 막혀. 거기까지 딱 가고 나면 요 산이 첫 번째 장으로 거기까지 넘어가려 했는데 준비를 다 해왔는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지금. 어쨌든 좋아요. 요 산 넘고 나면 요까지 넘은 사람만이 요거 통영 요거 딱 찍게. 우리 마라톤 뛰면 반응 코스들은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거 안 찍어서 식격이잖아. 정확히 같아요. 요걸 넘은 사람한테 요 검문소에서 도장 요 넘었는 거 확인은 도장을 확인해요. 안 그러면 갈 수 없어요, 이거는. First order 볼트마니케이션 in Fourier space 그 공식을 유도한 사람만이 요 중간까지 가는 요게 정자가 어딨냐 하면 요 정자 이름이 따라서 포톤의 정자. 그게 뭐냐면 포톤의 지오대식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진짜 재밌어요. 난 이 재미를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거의 자선운동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거의 아주 구두쇠에 가까운 스타일인데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진짜 편견일 수가 있는데, 이쪽 지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맛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살아생전에 요 맛을 내 사람한테는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걸 해갖고 내 평생 자선 사업은 다 끝났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예를 들면 불교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예를 들면 기독교 노상하는 게 빛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진리의 세계 갈 수 없다. 노상 이야기잖아. 따라서 빛이요 생명이요. 빛의 길만 알면 되잖아요. 빛의 길이 뭔데? 자, 따라서 포톤 지오대식.
그러니까 사이언스 버전 하면 포톤이 가는 길만 알면 되잖아요. 따라서 포톤의 길. 야, 진짜 살떨리는 이야기야. 이게 문학적 비유하고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고 포톤의 지오대식 방정식을 딱 풀고 나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빛이 가는 길. 포톤 알갱이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 가요? 갈 수 있는 허용된 길이 딱 있어요. 그 길로 가요. 그 길을 유도해놔야 돼요. 뭘로? 자, 모든 건 뭘 통한다? 그 길이잖아. 따라서 인터벌. 됐죠. 포톤이 가는 인터벌 찾아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죠. 로버스턴 워커. 로버스턴 워커 매트릭. 저걸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온 프리드만이라는 아주 근엄한 과학자의 이론. 그 앞에 따라서 프리드만, 로버스턴 워커. FWR이라고 그래요. FRW. 따라서 FRW. FRW 우주를 다루는 매트릭. 또 매트릭. FRW 매트릭. 예. 이 사람들이 1900년 초부터 해갖고 FRW 매트릭을 탁 풀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치는 하나 없어. 그냥 우주 통째로 그냥 우주를 다루는 거야. 우주 전체가 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주 전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우주 전체에 4차원 슈퍼스페어가 4차원 초구가 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4차원 시간이니까. 4차원 거대한 공간을 3차원에 투영시키는 수학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고 우주 전체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프리드만이 들어간 거는 뭐냐면 그래도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약간의 리플, 약간의 퍼터베이션이 있지 않느냐. 그 퍼터베이션이 뭔지 알아요? 적어도 갤럭시 규모가 쪼매는 갤럭시도 안 돼요. 갤럭시의 로컬 그룹 정도. 수십 개 갤럭시가 등장을 해야 살짝 요동. 아까 요동 얼마 했죠? 태양 정도 요동이 얼마예요? 13억 분의 1 요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게임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그 마이크론 바이브레이션 일어나는 걸 계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완전히 물질이 없는 플랫한 우주를 상정을 하고 그렇게 먼저 다이나믹 텀이 마이너스 1, 1 딱 이런 걸 상정하고 거기서 10억 분의 1 바이브레이션 일어나는 걸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리드만, 로버트슨 워커 매트릭이에요. 그걸 다 DS를 구하잖아요. 그 DS를 딱 구해갖고 그 DS를 뭐 해줘야 따라서 그 DS를 포톤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빛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DS가 길이잖아요. 인터벌, 따라서 인터벌. 그 길은 4차원의 길이 있다면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길이에요. 모든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엉겨붙어 있는 4차원의 빛이 가는 그 길이요. 그 길을 수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판타스틱해요. 세상에. 그 즐거움은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만나고 가는 사람,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자요. 오늘 거기까지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지금 다 못 넘어가요. 그 정자까지 가야, 그 다음에 정상은 어디냐면, 볼츠만,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퀘이션 인 푸리어 스페이스 되면 요 첫 번째 곡이 넘어요. 자, 두 번째 곡에 가면, 오사 L번째의 볼츠만 이퀘이션을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면 뭐가 들어가냐 하면, 네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곡에는 너무 복잡해서 나도 몰라 지금 막 구멍 다 뚫어놨어요. 길은 내가 벌써 다 내놨어요. 그 중간중간 과정에 보면 이제 입이 딱 벌려지는 온갖 그 이론 물리학자들이 다 등장해요. 그 중에 이제 따라서요. 베셀 펑션, 르장드르 펑션, 이런 1700년도 그 수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등장해갖고 이 사람들의 폴리노미얼, 따라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그 다음에 베셀 펑션,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이런 봉우리를 해요. 마지막 봉우리는 뭐냐 하면, 자, 마지막 결론까지 이야기해줄게요. 앞으로 5번 강의 끝나면 마지막 봉우리, 마지막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을 알아야 돼. 이것도 히말라야 뭐 백두산 천지쯤 돼 합시다. 5번 가면 그 마지막 결론은 다 알고 있잖아. 이걸 수식으로 유도하면 다 끝나요. 요거 딱 유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야기할게요. 지상의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 난 그걸 신이라 봐요. 다 끝까지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언제든지 유도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철저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난 그 사람을 신이라 봐요. 왜? 그 사람 우주를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 뭐냐 하면 이 길이 미리 적으면 L 플러스 1의 CL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L 값이요. 어쨌든 뭐 한참 가야 돼요. 여기 L 값이 구하는 게 이 한 5번째 봉우리쯤 될 거예요.
5봉지 다 넣고 마지막에 이걸 공식을 통해서 측정하기 전에 이걸 다 구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1조 억 원을 들여갖고 WMAP이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요. 그리고 우주에서 찍어요. 찍었더니 우주에 뭐 점들이 막 찍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위대한 아인슈타인의 후예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점들이 무슨 곡선을 따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게 뭐죠? 따라서 포톤, 빛을 찍은 거예요. 이 빛이 언제 나온 빛이죠? 38만 년, 빅뱅 38만 년 나온 빛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소설로 안 쓰고 이걸 드라마로 안 한지 난 모르겠어요. 지구상의 극작가들, 예술가들 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나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주를 다 알았다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이 출연하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다 증명해 보이는데, 그래갖고 기다렸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후예들은. 이게 메인 사람 1000명이 넘어요. 남극에 가고, 조지 스무트 우리 일대기 읽었잖아요. 혹시 읽은 사람 조지 스무트 아마존까지 가요. 칠레 가갖고, 아마존까지 들어가갖고 측정을 하고 그래요. 남극 가서 남극 가갖고 측정하다가 40도 되는, 영하 40도 찬바람 불다 폐에 막 얼음 생기고 막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목숨 내걸어 가서 찍어요. 뭐? 빅뱅 당시에, 빅뱅 이후 38년 나왔던 그 포톤을 찍은 거예요. 자, 따라서 빛의 길. 예. 첫 번째 정자가 가는 게 그 빛의 길이 가는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곡선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 곡선을 구하는 마지막 봉우리 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게 뭐냐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갖고 나오는 그 곡선인데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파워 스펙트럼. 따라서 파워 스펙트럼. 지극히 공학적인 문제로 넘어가요.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줘야 돼요. 끝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이그젝틀리 이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파라미터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 정확한 수식 나오는데 이걸 뭐냐면 패스터 인터넷 들어갑시다. 다 오픈되어 있어요. 코드가 패스터 CMB, CBM, CMB 이거 빠르게 CMB를 구한다는 소프트웨어가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치면 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치면 이 곡선이 그냥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이 파라미터 바꿔려면 이 곡선 높이가 다 달라져요. 이게 율동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플랑크 위성이 떠 있죠. 플랑크 위성.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도 1조 억 원은 넘을 거예요. WMAP 1조 억 원이 넘어요. 아마 이쪽에 영국 5명 넘으면 10조 억 원 넘어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몇 개 깔까? 그 돈을 이거 하나 측정하려고 다 투자한 거예요. 앞으로 벌써 이 분야에 노벨상이 나왔잖아요. 벌써. 앞으로 이 분야 노벨상 2번 이상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그 WMAP 찍었던 점이 쫙 있잖아요. 이제 이 곡선이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거는 진짜 이건 너무나 놀라운 숨이 막히는 정도예요. 여기서 지금 밝혀진 게 뭐냐 하면 미리 우리가 봄 소풍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곡선이요. 이 곡선인데 사실 처음 공부하면 여기 앞쪽이 밉니다. 이 값이 얼마냐면 L 이쪽이 이쪽쯤 되면 한 L이 100줌이요. 더 코비 위성 이 책임자가 조지 스무트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한 5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주공을 받았어요. 코비 위성 이쪽이 값이 코비 위성이 분해하는 게 얼마요? 7도요. 이걸 L 값으로 한 사람 이 값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야는 이거밖에 밋밋한 이거밖에 측정 못했어요. 그런데도 노벨상 줬어요.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이쪽만 다 이해하면 이거 다 따라와요. 이게 바로 울프 삭스, 삭스 울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삭스 울페 이펙트예요. 이 6개 봉우리를 다 넘으면 울프 삭스 이펙트가 이 각각 봉우리가 다 박혀 있는 걸 알게 돼요. 이게 1960년도에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걸 다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요 첫 번째 봉우리가 나올 건데 이 첫 번째 봉우리 L값이 언제 나오느냐. 전 지구상의 이 이론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숨을 주고 기다렸던 거예요. 뭘 기다렸나 하면 WMAP의 측정 결과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코비 위성이 찍었던 거는 요까지밖에 못 찍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갔던 거예요. 당연히 그 분해는 여기까지 못 가니까요. 그래서 L200 정도까지 나와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론 다 전개했는데 지금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초입에 있어요. 다 했더니 L 값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각도로 대략 1도, L 값으로 치면 220줌에
메인 픽이 나온다면 우주는 뭐뭐뭐 하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L 값이 200쯤에서 나온다면 우주는 플랫하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죽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측정 결과가 쫙 L220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은 우주는 플랫하다. 그 다음에 이 가정이 이 곡선 요 하나하나 요 높이 따라서 다크 메탈 비율이 23%, 다크 에너지 비율이 다 알았고, 베리온 비율 다 알았고, 그 다음에 요 댐프 오실레이션 다 알았고, 우주. 자, 여기서 저도 이건 이 분야를 거의 한 5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도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냐면,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주 이야기하는데, 우주라는 게 우주 단위가 실제 하나의 전체인데, 이걸 다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원리적으로.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 전체, 지금 이 6개 봉오리를 내가 다 넣어봤더니, 이그젝틀리. 자, 따라서 이그젝틀리. 지금 인류는 우주를 정확히 다 알아요. 자, 여기서 따라서 하나도 안 빠지고. 이 게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원리적으로 그래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알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걸 내가 하나 개념도로 그려줄게요. 이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구하고 이쪽에 태양이 있어요. 지구하고 태양 이쪽에 나그랑정 포인트가 있어요. 나그랑정 포인트가 5개가 있는데 요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요 중력이 제로인 점이 있어요. 요거서 인공위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실딩을 했어요. 태양에서 오는 모든 라디에이션을 실딩을 하고 요 인공위성이 요 궤도에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말은 돌면서 접시 안테나가 요거 사실은 마이크로웨이브 온도 측정하는 이 라디오메타가 2개 있어요. 온도를 측정해요. 여기가 이제 간마레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주 복사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야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게 요게 두 팔이 360도 다 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전 공간을 커버해요. 무슨 말이세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빅뱅이 터졌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빛이 언제 왔나 하면, 요게 38만 년대 라스트 스캐스터링 서페이스 요 빛이 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요 빛이 요렇게 다 온 거예요. 여기 하나가 일로 다르게 이렇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우주 바깥이잖아.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체를 다 찍은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무슨 행성 탐사를 하면 그 행성 하나를 알잖아요. 근데 우주로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다 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요. 대충 이제 도입부 이야기했고, 자,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집중해갖고 첫 번째 정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No. 그까지는 다 뭔가고 중간에 자, 지오데식 이케이션 오브 포톤 지오데식. 네, 포톤 지오데식을 구해야 돼요. 가만있어. 포톤 지오데식. 아이고,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자, 빨리 한번 가봅시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자, 포톤 지오데식으로 가는데, 자, 따라서 빛의 길.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반 상대성 이론 가운데 확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따라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푼다. 그 여러분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 알아요. 누구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일반 상대성을 풀었다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도 하고 아니 벌써 알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나는 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반 상대성을 푼다는 말은 뭐냐 하면 DS 스퀘어를 푸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다른 버전이 일반 상대성이 동전이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은 따라서 중력장 방정식. 그 중력장 방정식은 우주의 시공이 어떻게 휘어졌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면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뒷면을 봤더니 뭐냐면 따라 지오데식 이퀘이션. 그러면 시공이 휘어진 그 길을 입자가 가는 그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중력장 방정식.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을 이해했다는 거는 중력장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력장 방정식에 의한 따라서 운동 방정식. 자, 다시 한번 이게 말해야 돼요. 자, 근데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이게 중력장 방정식. 여기에 지금 이게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공이 막 휘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자,
자, 시공이 휘어졌다는 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질량에 의해 갖고 시공이 이렇게 휘어졌다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구가 요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구가 이쪽에서 돌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깔때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시공이 휘어진 거예요. 그 깔때기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 홈을 또르륵 구슬이 돌아가는 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꿈은 뭐냐면 모든 포스를 기하학으로 바꾸는 거예요. 포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전부 다 기하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시공이 휘었다는 말은 그 휘어진 시공 꼭 홈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랑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 도랑의 구슬, 지구라는 구슬이 가는 거예요. 이 홈이 바로 뭐냐 하면 이 R 요거요. 무슨 말이었어요? 그러면 요 도랑에 구슬이 있으면 홈에 구슬이 또르륵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따라가고 다른 데는 길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 길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움직이잖아. 움직인다. 운동한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 그 운동 방정식을 척지선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게 지구가 아니고 빛이라 합시다. 모든 게 다 저기로 빛이라면 빛이 가는 길이 요 길이잖아. 그걸 뭐냐면 지호대식. 그러니까 지호대식. 예, 지호대식. 그게 전자가 가는 길, 지구가 가는 길, 태양이 가는 길, 갤럭시가 가는 길, 모든 길은 시공에 파해진 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파해진 홈. 그게 바로 시공의 공률이라는 거예요. 홈이 파해진 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공의 공률에 가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자, 공률이 결정이 됐으면 거기를 따라갖고 빛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가는 지호대식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하면 빛의, 자, 우리 4차원 주민이, 일단 4차원 주민. 네, 우리 동네 4차원 동네. 4차원 동네에서 자, 가장 파워풀한 키가 몇 번째 키? 세 번째 키. 무슨 키? 모멘텀 포베타 그 키로 갖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P의 그 P가 그 뭐의 모멘텀? 모든 게 모멘텀이 있어요. 질량 있고 움직이면 모멘텀이 있어요. 우리가 풀라는 뭐? 포톤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그럼 포톤의 모멘텀. 척지선 방정식을 포톤에 관한 방식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럼 뭐 빛에 가는 길이 나와요. 빛의 운동 방정식이 나와요. 따라서 빛의 운동 방정식.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도 빛이요, 뭐 생명이 할 때 옆에서 나는 빛을 알아 이러면 돼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고 그러면 돼요. 네. 됐죠? 네. 그래요. 자, 빨리 갑니다. 지금부터. 자, 지호대식 이퀘이션. 이 위대한 수식은, 자, 가급적이면 좀 시간 되는 사람은 수로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비스 같은데, 좀 이게, 어제 이게 경판에 새긴 걸 보고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조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좀 여유되는 사람은 박자세 하나 기부도 하고, 예. 근데 지금 조각에, 이 모든 공식이 조각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예. 지금 이거는, 예. 금리 사경하듯이 해갖고, 예. 자, 이 공식은 돌에 새겨야 돼요. 자, 적어드릴게요. 자, 이거는 칼라로 좀 적어줘야겠다. 칼라로. 자, 초록색이 좋나? 자, 초록색으로 적을까요? 초록색으로. 빛이 가는 길. 빛이 가는 길 공식은 D 스퀘어 X 뉴. 자, X 뉴 겁먹지 마세요. 자, 뭐죠? 이거. 자, 일단 X1, X2, 점점 X 뉴 하면 되잖아요. 그냥 뉴요. X 뉴니까 뉴 뭐 집어넣으면 돼. You name it. 뭐든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 2, 3, 4, 5 뭐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U. 근데 1, 2, 3, 4 다 없는 게 따라서 0, 1, 2, 3밖에 없어요. U에는. 그러니까 시간제로 X, Y, Z 1, 2, 3 뭐밖에 없어요. 자, 이걸 소위 말해서 자, 이건 뭐죠? 다시 말해서 이게 4차원이니까 뭐죠? 야죠. 포지션 4벡터. 포지션 4벡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 주느냐 하면 저 뭐겠어요? 고유 타임이요. 요것도 D 타우.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노테이션 쓰면 좋아요. 요 노테이션을 마셔. D 남다로 써요. D 남다 자선.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게 미분을 두 번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뭐하고 같으냐 하면, 자, 이거는 컬러풀하게 적어야 돼요. 진짜 뜨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컬러풀하게 적어요. 이걸 플러스, 중력장 방정식하고 동급입니다, 이게. 이 공식이. 이게 척지선 방정입니다. 자, 이건 플러스 적어줘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감마의
이게 크리스토펠, 따라서 크리스토펠. 예, 크리스토펠 U의 알파, 베타. 그 다음에 DX U의 D 남다. D, dx 알파의 dx 베타의 d 남다 이꼴 제로. 일수식이요. 요걸 면 단 칼로 적어줘야 돼요. 이건 사실 균형이 좀 안 맞다. 내가 빨간 걸 압축을 하는 게 낫겠다. 한 번 더 적으라고. 워낙 좋았어. 너무나 이게 수식이 마음에 들어갖고. 자, 내가 빨리 적을게요. 자, 빨리. D 자성 X 뉴에 자, 이거 의미가 있어. 이 색깔이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D 남다 스퀘어. 네. 그 다음에 이걸 플러스. 자, 그 다음 크리스토펠 들어가는 걸 초록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크리스토펠 뉴에 크리스토펠 뉴에 알파 베타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dx 알파의 d 남다 dx 베타의 d 남다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제로라는 게 이 우주적 로입니다. 자, 집중하시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괜히 빨리 하면 알도 모르면 빨리 하겠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뉴턴 공식을 하면 이게 F = ma입니다. 이게 가속도요. 3차원으로 바꾸면, 우리 세계로 바꾸면 이게 F = ma이고, 이게 바로 중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식이 뉴턴 버전으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뉴턴 역학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 4차원 세계예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이 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자, 따라 지오데식 이케이션. 이게 지오데식 이케이션이고,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는 이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모든 건데, 지금 전자나 양성자나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건 뭐죠? 따라서 빛. 포톤에 대해서 바꿔주는 그 과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포톤의 핵심 뭐죠? 따라서 모멘텀 포벡터. 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 공부를 할 때 이 과정을 숙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멘텀 포벡터를 불러오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모멘텀 포벡터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P, 뉴. 자, 요거 지금 그냥 P로 썼잖아요. 요걸 이제 4차원 버전 잘 쓰면 U로 적어주면 돼요. 이거 벡터입니다. P, 뉴는 요렇게 세 개 쓰면 데피니션을 내리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D, X 뉴에 D 남다로 두는 거예요. 됐죠? 자, 빨리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나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일반 상대성 세계로 들어가요. 뉴 제로를 넣으면. 자, 이게 뭐냐면 숫자 제로가 아니고 0이란 말이 아니고 인덱스 0이니까 시간이요. 무슨 말이죠? 4차원 모멘텀이니까 시간 성분 있잖아요. 4차원 모멘텀 벡터의 시간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성분을 따져주면 그러면 자, 무슨 이제부터 재밌어요. U가 얼마? 제로. 그러면 dx 제로에 d 남다. 그러면 자, x 제로가 뭐였어요? 시간이잖아요. 시간인데 여기서는 컴포컬 타임을 써요. 컨포멀 타임. 자,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컨포멀 타임. 컨포멀 타임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뀌어도 동일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컨포멀 타임을 바뀌어주면 모든 게 동일하게 계산이 돼요. d 남다에 D 에오타. 여기 에오타 맞죠? 이런 거 확인할게요. 에오타. 네, 오케이, 좋아요. D 남다 D. 요 앞으로 지금 이제 숨밖에 따라와야 돼요. 요게 지금 앞으로 수백 번 적을 겁니다. 이 공식을. D 에오타라는 거. 요게 시간을 말해요. D 에오타가. 이 에오타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빅뱅 당시에부터 여기서 내가 우주선 타고 온다면 모든 우주에 동일한 시간으로 적용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용어로 쓰면 다 돼요. 뭐냐면 T를 쓰면 여가 행성이 있는 사람, 여가 있는 사람 다 달라요, 시간이. 근데 에오타를 쓰면 동일하게 우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오타를 쓰는 거예요. 자, 에오타는 어떻게 되느냐면 D 에오타는 DT는 AT에 D 에오타 이렇게 적어요. 요거 붙었어요. 자, 뒤에 나중에 적어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에오타라는 게 시간이다. 우주적 시간. 그걸 따라서 컨포멀.
컨포멀이라는 게 모양이 같다는 말이잖아요. 동형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포멀 타임이라고 그래요. 우주론에서 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방정식을 포톤 버전을 바꿔놓을게요. 자, 요거 바꿔놓은 방식을 보세요. 요거에 조금 정성을 들여야 돼요. 요게 요 텀, 가속도 텀입니다. 4차원 시공의 가속도 텀을 손을 좀 봅니다. 요게 두 번 미분을 했기 때문에 요런 대목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익숙해져야 돼요.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dx new에 d 남다. 됐죠? 예, 여기 원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 텀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P0 텀을 시간 텀 요 제로 넣으면 자, 요거 잘 따라오세요. d 에오타에 d 남다를 쓰고 요거 그대로 써주려 하면 d 에오타를 집어넣기 때문에 d 에오타를 나눠주면 돼요. 자, 무슨 말 잘 들으세요. 이쪽에서는 시간을 우주적 시간으로 바꿔주는 지금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d 에오타로서 d를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돼요. dx new에 d 남다가 돼요. 자, 이렇게 약분해보세요. 이거 약분되잖아요? 약분되면 다시 돌아가잖아. 요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요걸 연습 수도 없이 해봐야 돼요. 요거 수도 없이 해봐야 돼요. 처음 하면 매끌매끌하게 잘 안 돼요. 자, 따라서 체인룰. 미분의 체인룰이라는 거 있어요. 어쨌든 체인룰. 나중에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뭐야? 다 왔네? 무슨 말이죠? 요게 뭐죠? P0잖아. 요게 P0잖아. 그렇죠? 요게 P0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D에, 요게 뭐죠? 요거잖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는 진짜 재밌어요. 숙달만 되고 나면, 봉이 김순달 세계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옆에 있는 거야. 갖다 여으면 돼. 따라서 갖다 여으면 된다.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데피니션 내리고 데피니션 내리는 걸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아직 지금 뭐 멍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요 텀이 뭐예요? 요거잖아. 그래서 P 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요게 P0고. 자, 요거는 내가 사람들 요 조금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면 적어줄게요. 요 텀이 바로 뭐냐면 요 텀이잖아. P0잖아. 요 텀이 바로 뭐죠? P 뉴잖아. 그래서 여기 그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뭐에 대한 함수로 바뀌는가를 여러분들 나중에 하다 무릎을 탁 쳐요. 와, 참 묘책이다. P 뉴의 D 에오타. 자, 보세요. 여기서는 남다의 함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에오타 함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대로. 더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위치 벡터가 다 뭘로 바뀌었죠? 모멘텀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 미분이라는 게 진짜 파워풀하다는 걸 느껴요. 위치 벡터에서 모멘텀 벡터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톤의 모멘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 다시 구성할 수 있어요. 자, 요 텀이 지금 구해졌어요. 요 텀이 바로 뭐냐 하면, 자, P0에 D, P 뉴에 D 에오타. 자, 그러면 조금 더 손을 써볼게요. 자, 이걸 이항식이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항을 해버려요. 이항을 하면, 자, 마이너스 뉴에 알파 베타에 자, 이거 보세요. 더 재밌지? 요렇게 데피니션 내렸잖아요. 요 텀 그대로 있잖아. 그럼 요 텀 뭐 적겠어요? P 알파라면 되잖아. 요 텀은 P 베타라면 되잖아요. 자, 따랐어요. 인덱스는 위대하다. 예. 일반 상대성 세계는 인덱스의 세계예요. 레벨 붙이는 세계예요. 그밖에 없어요. 기본적 의미 딱 정하고 나면 레벨 붙이는 세계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넘어가면서 이게 뭘로 바뀌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P 알파고 이게 P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P0 갖고 다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식이 나오느냐 하면 D, P, 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모멘텀이 컨포멀 타임, 우주적인 시간에 대해서 우주적 경과를 통해서 포톤의 모멘텀의 크기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길이거든. 그러면 여기 그대로 적어주면 마이너스 크리스토펠 뉴의 알파 베타의 자, 어떻게 되죠? 모멘텀의 알파 베타의
P0로 바뀌었죠. 됐죠. 요수로 바뀌었죠. 하나도 뭐 건드린 거 없어요. 미분적분 한 거 없어요. 그대로 노테이션 정의하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이 지오데식 이퀘이션이 자, 지오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바뀌어놓고 보면 이게 F = MA고 이게 바로 등가의 원리. 이 요 공식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MA고 이게 바로 MG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진짜 섬찟한 이야기예요. 이게 가속도 A고 이게 지구의 중력 가속도고 태양의 중력 가속도, 우주의 가속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M하고 요 M이 같다는 게 아인슈타인이 일생에서 가장 충격을 받고 일생에서 가장 해피한 순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은 양이라는 거 알고. 여기에 따라서 간성질량. 그 다음에 이게 중력질량. 간성질량과 중력질량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게 두 개 같잖아요. 여기 이꼴 돼 있잖아요. 요걸 4차원 버전으로 바꾼 게 요 공식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 네. 진짜 살 떨리는 이야기야. 이거 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자, 크리스토퍼 기에, 이거는 자,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수학자들이 이걸 엄청 아시다도 고생 하다가 이걸 이제 찾아냈어요. 요가. 그래서 요걸 찾았는데, 자, 다 왔어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포톤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D, P, 뉴, 포톤의 컨포멀 타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게 자, 따라서 크리스토펠 이 크리스토펠이 바로 뭐에 대한 미분이냐 하면 놀랍게도 다시 와요. 메트릭 텐사에 대해서 시공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돼요. 자, 따라서 메트릭 텐사 됐죠? 야마하면 다 돼요. 야마하면 돼요. 그래서 메트릭 텐사 그래서 이 정의를 적어주면 그대로 적어줄게요. G, 뉴, 람다에 갈로 열고 파샬, 편미분입니다. 파샬 G, 알파, 베타. 드디어 메트릭 텐사가 나왔어요. 이건 완전히 메트릭 텐사의 세계예요. 이 G, 알파, 베타 메트릭 텐사의 편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해주느냐 하면 공간좌표 U에 대해서. 자, 공간도 아닙니다. 자, 이게 뭐죠? 4차원 포지션 벡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포벡터를 해준 거예요. 그거에다가 자, 요게 요거 2분의 1 앞에 인덱스가 붙어요. 2분의 1 라운드 G 알파 베타의 라운드 X 뉴의 마이너스 라운드 G의 뉴의 알파의 라운드 X의 베타. 요게 바로 요 크리스토펠이에요, 요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갖고, 요게 지금, 요 초록색 요 전체, 요 수까지. 됐죠? 예. 네. 요거 그대로 옮겨준 거예요. 이거 유도하려면 또 여러분 한 2시간 해야 돼요. 예. 네. 지금 뭐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적용할게요. 일단.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또 빠진 게 뭐죠? 요거 나눠준 거, 요거 그대로 뒤에 적어줘야 돼요. 뒤에, 요거에, P 알파, P 베타에, P 제로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계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포톤의 길을 찾아내는 거야. 포톤의 운동만이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됐죠? 요까지 왔어요.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포톤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거는 시간 성분. 자, 시간 성분 적으면 뭐를 적요 뭐를 적요 P, 인덱스 U가 뭐에 되어 있어요? 시간 성분을 알려면? 제로, 그렇죠. P0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P0를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쪽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방정식은 P0의 시간 성분, 4차원 시공의 모멘텀, 포톤의 모멘텀의 시간 성분. 자, 보세요. 4차원 모멘텀 이거잖아. 예, 요 아텀이 시간 성분이라고 그랬잖아. 시간 성분이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였잖아요. 그래, 빛이 바로 에너지 덩어리잖아. 빛이 바로 포톤 에너지 덩어리잖아. 야, 이거는 풀다 보면요. 숨이 상관, 앞뒤 맞는 게 입이 딱딱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난 100년 동안 그 무수한 과학자들이 갈고 닦은 거예요. 예.
기가 막히면. 그 지금 이제 우주론에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0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U가 얼마죠? U 값이? 자, 보세요. 요 U가 제로여면 돼요. 요 제로여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 하나만 제로였고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일으키는가 한번 볼게요. G0 U에, 자, 빨리 적겠습니다. 지금부터. 2분의 1에 파샬 G 알파 베타의 파샬 뉴의 편미분입니다. 마이너스 파샬 G 뉴의 알파의 파샬 X 베타의 자, P 알파 P 베타의 P0 이거 푸는 거예요. 네, 이거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풀어봅시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르쳐주는 걸 지금 상식을 다 동원하면 돼. 내가 미리 적어줄게, 이쪽에. U 남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했어요? 어쨌든 여기 숫자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마이너스 1, 0, 0, 0, 이거 대각선만 값이 있고 다이고널 텀은 다 제로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잘 때 요거 가장 중요해요. 적용할 때. 지금 이게 뭐 있잖아요. 앞에 제로잖아요. 그러면 요게 뭐죠? G00잖아요. G00 이외에는 뭐냐면, 자, 무슨 문제냐면, 요 앞이 제로면 뒤에는 무조건 제로라 돼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G01은 뭐죠? 이 바깥이잖아요. G02는 뭐죠? 이쪽이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G0가 있다면 유일하게 있는 게 00, 요 텀만 가끔씩 갚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정해졌다는 말은 뒤에 다 정해져 버리는 거야. 자, 그럼 자, 빨리.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G00란 말이에요. 그 밖에 값이 없으니까네. 예. 자, 그러면, 자, 빨리 합니다. 2분의 1, 라운드 G, 자,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요거 진짜, 알파, 베타 영향을 받아요. 이건 다른 인덱스예요. 0, 1, 2, 3인데, 요거 U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연습 안 하면 10분 해도 10분 헷갈려요. 자, 이거는 무조건 따라가요. G, 알파, 베타는 따라가고. 자, 그 다음에 근데, 라운드, 파샬, 엑소, 뉴는 얼마 값을 가져요? 질문. 제로죠. 이제 이게 제로 됐잖아요. 이제 따라오시네. 이제 의미를 알았어요. 이거 제로란 말이 뭐죠? 이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 상등식으로 슬슬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운드, G. 자, 요거, 뉴가 얼마죠? 뉴 제로 이어주면 되죠. 제로에, 알파에, 자, 라운드, X의 베타는 얼마요? 베타는 영향 없어요. 그냥 베타요. 네. 자, 요 방정식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 알파, P 베타, P0. 자, 이게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푼다는 그 감을 한번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 왔어요. 자, 이걸 주목. 이거 한꺼번에 못 풀어요. 경우의 수 꽤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요 텀을 1이라 할게요. 요건 빨간 걸 적어놔요. 요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마지막 이론, 상곡이 앞으로 4주, 5주 후까지는 이걸 바탕으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지금 요 텀 계산, 요 텀 두 개 있잖아요. 요 앞 텀을 1번이라 합시다. 뒤 텀을 2번이라 합시다. 요거 분리해서 계산해줘야 돼요. 분리해서 계산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먼저 그럼 1번 텀만 계산해줍니다. 1번 텀만. 1번 텀만. 자, 1번 텀만 내가 빨리 계산해줄게요. 자, 1번 텀은 또 2분의 1 상수 앞으로 내보내고, 자,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2분의 1. 아유. 자, 지금부터 빨리 집중하세요. 2분의 1 앞으로 내고, 2분의 1, G00 앞으로 나오고, 자, 라운드, G 파샬 라운드 알파 베타의 파샬 X0의 P 알파 P 베타의 P0 이걸 구해주면 돼요. 자, 이거 지금부터 잡았어요. 이걸 풀어보면 어떤 양이냐 하면 2분의 1 G00에 자, 지금부터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알파 베타라는 건 뭐든지 다 돼요. 여기 매트릭스의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해해갖고
두 개로 분해해 볼게요. G00, 알파 베타를 00로 한 텀 빼내고 시간 텀을 빼낸다는 말이요. 됐죠? 그러면 파샬 X0가 되고, 자, 그러면, 자, 이 알파 베타가 정해졌잖아요? 요거 00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0, 요거 0, 두 개 없어지잖아요. 그럼 P0 하나만 남죠? 약분해버리면 P0만 남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셀렉션 해줄 수 있는 건 공간 텀. 자, 시간 텀하고 공간 텀 분리해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공간 텀을 빼내면, 공간 텀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라운드 G에, 지금도 G 알파벳 대신 공간 텀은 보통,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G00면, 나머지 이쪽이 공간 텀인데, 여기는 전체 함수 어떻게 적느냐면, GIJ로 적어요. 네, 보통 그렇게 적어요. 그러면 여기서 GIJ를 쓰고, 파샬 X에, 자, 여러분들 따라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 인덱스는 뭐겠어요? 요거는 무조건 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없어요. 제로요.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텀은 어떻게 돼요? 이 텀은 어떻게 적어줘야 되느냐 하면, P0는 정해졌잖아요. 알파 베타가 뭐로 바뀌어졌어요? No. IJ지. 이제 나왔죠? IJ로 바뀐 거예요. 네. 바로 이 게임이요. 그래서 이해하고 자식하는 게임이 아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인덱스를 바꿔 있는 게임이요. PIJ로 된 거예요.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이거 계산해주면 1번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이제, 근데 어떻게 계산해? 계산해보세요. 이제 땅 짓고 헤엄친다 그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이에요. 딱 속수무책. 여기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초기에 하면 몇 년씩,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을 발견하고 세계적으로 학자가 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두 번째는 특수상들은 가속도 제로인 경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주의 아주 극히 일부를 했어요. 그다음 가속도가 있는 중력을 공략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략을 하려고 했더니, 특수상대성 이론 미분적분 안 들어가요. 간단히 끝나요. 아주 명석한 기하학만 있으면 끝나요. 근데 끝났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도 간단할 줄 알아서 들어가 봤더니, 오마이 사이언스.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수학자들이 해낸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한 1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 교수 있잖아요. 누구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된 게 뭐냐 하면, 휘어진 시공. 휘어진 시공에 대한 수학. 예, 그걸 따서 리만 기하학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리만 기하학에서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리만 기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리만 기하학은 동일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자, 따라서 모든 문제의 솔루션은 누가 갖고 있다? 자, 보세요. 전부 다 뭐죠? 매트릭 텐사, 다 매트릭 텐사잖아요. 이제 이해했죠? 매트릭 텐사만 알면 돼요. 근데 매트릭 텐사를 어떻게 알아요? 자, 따라서 매트릭. 자, 우리가 풀고 있는 매트릭이겠죠? 로버스턴 워크 매트릭이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미세한 바이브레이션 있는 걸 해갖고 프리드만 우주원들한테 프리드만 방식 했잖아요. 프리드만, 로버트슨, 워커. 이 매트릭을 불러와야 돼요. 그 매트릭이 어떻게 표시됐죠? 매트릭이 DS 스퀘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불러왔잖아요. 바로 자, 요거 지금 어디까지 했죠? 로버트슨 워커 매트릭 했잖아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요거의 우주론적 버전 들어가는 게 프리드만이 앞에 붙어요. 프리드만 매트릭을 불러와야 돼요. 자, 세 번째 오늘 매트릭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매트릭이, 자, 드디어 주인공 등장합니다. 우주론 끝까지 몰고 갈 매트릭이 등장했어요. 자, 그 FRW, 다시 FRW 매트릭. 자, 우주론은 FRW 매트릭 세 개예요. 예. 자, FRW 매트릭이라는 게 뭐냐 하면, FRW 매트릭. 매트릭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DS 스퀘어. 우리가 구하는 건 DS 스퀘어만 알면 다 돼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자, 오늘 그 의미만 알면 돼요. 자, DS 스퀘어. 걸렸다. DS 스퀘어. 자, 요 이름이 FR 매트릭의 DS 스퀘어예요. DS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자, 드디어 우주적 기니까 스케일링 팩터 등장해요, 앞에. 그게 바로 뭐죠? AT인데, 얘는 AN, 이오타, 요거 뭐죠? 예, 요거.
요거 우주 시간이죠. 우주 컨포멀 시간에 스케일링 팩터가 컨슈머 시간의 함수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게 제곱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A 자승의 자, 요거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있습니다. 1 플러스 2 그 사이. 오 마이 사이언스. 자, 이거 돼 있죠? 이거 비슷한 형태. 2파이. 1 플러스 2파이. C를 1로 두면 1 플러스 2파이죠. 파이 대신 그 사이 쓰면 되죠. 1 플러스 2파이 바로 이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우주는, 지금 우주는 베리에이션이 태양 같은 질량이 돼도 13억 분의 1만큼 그 플랫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우주를 다루는 거예요. 됐죠? 바로 그걸 쓰는 거예요. 요걸 파이로 보시면 돼. D 파이 나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시간 성분, D 에오타 자성, 그 다음에 공간 성분 뭐냐면 1 플러스 2 파이, 요 파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 지금 앞으로 이제 앞으로 20시간 동안 계속 나오는 건 그 사이하고 파입니다. 그거에 델타 ij의 dxi의 dxj 이 매트릭이요. 참 대단해. 야, 참 위대하다고밖에 할 수 없고. 오늘 여러분들 세 개의 매트릭을 만난 거예요. 세 개의 매트릭. 따라서 매트릭이 세 개. 자, 그러니까 이 도표가 이제 얼마나 대단하다는 지 알겠죠? 이 도표. 요거 하나로 끝나요. 네, 도표.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추출해내면 돼요. 자, 빨리 추출해낼게요. 지금 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 파라미터 있어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따라서 G00. 저 G00 값을 알아야 되잖아. 네. 밑에입니다. 인덱스 밑에 G00 인덱스. 자, G00은 뭐냐 하면, 요 앞텀이요. 시간 텀이요. 00 시간 텀 빼내면, 마이너스 A 자승의 1 플러스 2 그 사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 쓰는 거는 인덱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요거는 밑에 인덱스. 어떻게 있냐면 G. 자, 일단 따라오세요. 인덱스 G00 위에 겹장이 붙었어요. 예. G0 위에 붙었는 건 어떻게 적느냐 하면 A 자승의, 분모 A 자승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따라오세요.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 돼야 돼요. 1에서 마이너스 그 사이 자승이 없어져요. 어쨌든 따라오고. 두 번째, 공간 텀, 좀 시간 텀 끝났어요. 공간 텀 IJ, GIJ 요 텀이죠. 바로 뭐냐면, A 자승의 1 플러스 2 그 사이. 그 다음에 요 뒤에 붙는 게 델타 펑션, 델타 IJ, 요까지요. 됐죠? 자, 근데 지금 요 보시면, X0에 대해서 미분을 했잖아요. 편분했다는 말은 뭐냐면, 요 어떻게 기호를 적냐면, X0의 편미분 기호는 G00의 콤마에 0 해줘요. 요 편미분, 요게 정확히 요가 같아요. 됐죠? 예. 요렇게 해주면, 자, 이거 미분해줘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제로가 뭐죠? 에오타잖아요. 시간 성분이잖아요. 그럼 요 시간 성분에서 미분해주는데, 요게 시간의 함수잖아요. A가 시간의 함수고, 그 사이도 시간의 함수요. 그럼 다 미분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AA 닷에, 자, 시간분 닷을 적습니다. 플러스 2 그 사이에, 마이너스 2A 스퀘어의 그 사이에 미분. 됐죠? 점 찍으면 시간이 됐으면 미분이죠. 됐죠? 네. 그대로 해주면 돼요. 고등학생들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GIJ, 공간 성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매트릭밖에 없어요. 매트릭 하나만 따라오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 되느냐 하면, 자, 요게, GIJ 요거잖아요. 요거를, 자, 잘 다 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시간의 함수예요. 다 미분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2AA 닷에 1 플러스 2 파이에 그 다음에 D에 2
A 자승의 파이에 이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이의 시간 미분 이 전체가 델타 IJ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쭉쭉 나와야 돼요. 네. 쭉쭉. 첫 번째 정자, 지금 첫 번째 빨리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요거. 요 팩터. 자, 요 팩터 계산해 드릴게요. 요게 어떻게 하면, 자, PI의, P, 모멘텀 IJ의 P0 이 성분을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지금 따라오세요. 다음 주에 요거 어떻게 하는 거 다 전개가 다 증명해 드릴게요. 그 일단 공식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자, 이쪽에 P0, 모멘텀, 포톤의 모멘텀입니다. 일렉트론의 모멘텀, 양성자의 모멘텀 다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양성자의 모멘텀은 계산 안 해줘도 돼요. 그 2000분의 1 정도 약해요. 그래서 그건 있어도 되고, 전자에 대해서 모멘텀 또 해줘야 돼요. 포톤에 대해서 모멘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쪽은 지금 다루는 거는, 지금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산이 다음 주에 이제 본격 볼트만 이퀘이션 넘어가요. 볼트만 이퀘이션 들어갈 때 이제 포톤에 대한 분포 함수가 들어가요. 진짜 이거는요, 이걸 또 소설에 비하면 뭐랄까, 게테, 단테 신곡, 아니면 파우스트하고 신곡하고, 이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하고, 지구상에 인간이 만들었던 그 위대한 예술 작품 다 합쳐도, 내가 봤을 때 이 6개 산봉우리에 한 2개, 3개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이 다 넘고 나면, 저 거까지 버텨야 돼요. 내가 단거 전에 많이 바르는데, 좀 따라와야 돼요. 자, P0, 예, 시간 성분의 포톤의 모멘텀입니다. 그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우주의 스케일링 팩터에 포톤의 크기, 모멘텀 크기에 1-그 사이가 돼요. 요건 다음 시간에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요 P, 그 다음에 포톤의 모멘텀의 공간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분의 P에 공간 성분이 때문에 유니트 벡터가 붙어요. 방향성 벡터가 붙고, 자, 이건 한꺼번에 적어줄게요. PA 두 개예요. 동일하게. A분의 P에 NI에 NJ. 요거는 단위 벡터고, 방향을 나타낸 단위 벡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니까 1-그 사이에 제곱이 돼요. 이거 정리해줘야 돼요. 자, 이거 정리, 자, 간단해줄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요 방식이, 지금도 이게 계속 나오는 방식입니다. 요거, 제곱을 전개하면, 1-2파이에, 그 사이에, 파이에 제곱이 되잖아요?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자, 지금까지 풀었던 게, 자, 이거 얼마 세 개? 10억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제곱해버리면, 10조분의 1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그건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쪽에는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제곱 텀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 텀이 없는 걸 뭐냐면, 리니어. 그걸 뭐라 하냐면, 퍼스트 오다를. 딱 퍼스트 오다. 지금 퍼스트 오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선형 텀만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파이가 되잖아요. 전개해도. 거기다가, 자, 요 또 한 가지 트릭을 봐야 돼요. 트릭이 아니고, 1-그 사이를 위로 올리면 1+그 사이가 돼요. 근사적으로. 그러면 1+그 사이가 돼요. 이거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여도 그 사이하고 파이가 두 개 곱해주면 이것도 엄청나게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 자, 조금만, 다 잘 버티네. 자, 지금 하세요. 자, 다 왔어요. 저 초등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생? 아, 그래. 그래, 맞아. 중학생. 아, 그래요. 자, 다 왔어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잠깐, 빨리 하겠습니다. 요, 지금, 잠깐만 따를게요. 지금 이거 잘 따라와야 돼요. 이게, 지금 요 두 개 빨리 곱해줘 볼게요. 1-2파이에, 요렇게 해주면 플러스 그 사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2파이 그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두 개 곱하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두 개 곱하면 없어져요. 요렇게 선형 텀만 남아요. 자, 다 왔어요. 자, 요거까지는 지금 거기에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자, 한번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지금 다 알 거 다 알았어요. 지금 G00도 알았고, 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2A 자승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사이에
자, 갈로 열고, T0를 끝났어요. 그 다음 요 텀 뭐죠? 지금 요거 미분해, 요 텀 다 집어넣어야 돼요. 2AA 닷에 2, 자,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예, 이거 마이너스. 여러분들 집에서 이걸 연습을 적어도 5번 이상 해봐야 돼요. 해보면 노상 틀린다는 걸 알게 돼요. 마이너스 2A 닷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가 막 2가 들어갔다가 2를 놓쳤다가 그렇게 수도시 해봐야 돼요. 2AA 닷에 마이너스 그래서 요걸 해가 그대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또 빨리 합니다. 1 플러스 2 코사이에, 예, 요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P0. 또 빨리 해야 돼. 이거 맞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A 스퀘어에 그 사이 시간이 돼서 미분해준 이거에 P0. 자, 그럼 요 텀이 끝났어요. 요 텀, 요까지 텀이 끝났어. 두 번째 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 2A 자승에 1 마이너스 2 그 사이에, 자, 요 텀, 자, 시간에 대해서 GIJ를 했어요. 요거죠. 시간에서 요걸 했죠. 요때 이제 파이가 나와요. 그럼 요걸 다 집어넣으면 돼요. 요걸 집어넣으면 2AA 닷에 1 플러스 2 그 사이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플러스 2A 자승에 파이의 시간적 미분에 이 전체가 뒤에 뭐가 붙죠? 델타 IJ가 붙어요. 이 델타 IJ하고 이 델타 펑션하고 지금 NI, NJ가 곱해져 갖고 여기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물리학 한 사람들 이거 노상 수학에 나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델타 IJ가 되고, 자, 우리가 이제 구했던 거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요것도 보시면 PA 요거 두 개 하나씩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 NI, NJ하고 델타 IJ가 없어지면 1이 되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나 하면 델타 IJ가 다 없어지고 결과식만 적을게요.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 A분의 P에 뭐가 남냐 하면 1 마이너스 2파이의 그 사이가 남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푼다는 게 그리 간단한 건 아니에요. 기본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제가 봤을 때. 진을 뽑는 게 뭐냐면요. 야, 여러분들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걸려요. 보통 내가 3년 전부터 이거 풀면서 이 한 문제 푸는데 일반 상대성 한 예를 푸는데 2시간 그냥 가버려요. 2시간 가는데도 노상 중간에 틀려요. 해보면. 그 전부 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기계적. 예, 인덱스 붙이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이 매트릭 텐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그 매트릭 텐사를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풀기 1번을 풀고 있어요. 1번에 풀고 있는데 1번이 다 이렇게 풀렸어요. 그럼 1번이 이제 실제로 어떤 값을 갖는가 추각을 해보면 여기다 적을게요. 자, 1번 계속 왔어. 요걸 다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지금부터 중앙한테 빨리 보여줄게요. 요거에 2A 자승 있죠? 그럼 요 2하고 2 없어지죠? 요 마이너스 없어지죠? 자, 그 다음 한번 금방 이름 산수 잘하는 사람 금방 할 거예요. 1 마이너스 2파이가 있죠? 요 1 플러스 2파이가 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4파이 제곱이 되죠? 근데 파이 제곱 끝은 제로잖아요. 무슨 말 했어요? 무조건 없어져 버려요. 그럼 1밖에 안 남잖아요. 놀랍게도 이게 예를 들면 분모가 A가 되고 분자가 A 답밖에 안 남아요. 빠르네. 예. 철학과 학생인데 빠르네. 예. 그래. 자, 됐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계산해보면 A의 A 프라임밖에 안 남아요. 요거 곱하기 요 텀 하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기억할게요.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면 2A 자승 2에서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 1하고 다 하고 있죠? 그 다음 요 그 사이하고 그 사이 다 있죠? 요거 곱하면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남는 건 얼마죠? 2A 자승 요거 없어지고 남는 건 뭐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갈로 치고 뭐가 남다? P0가 남잖아요. 됐죠? P0가 남죠? 그럼 첫째 텀 다 끝난 거예요. 중간 정자. 정사까지 못 갔어요. 중간 정자 다 와가요. 지금 중간 정자까지 좀 가서 쉬게. 자, 두 번째 이 텀. 자, 이 첫 번째 텀 끝났어요. 자, 두 번째 텀 보세요. 미리 계산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달라요. 잘 보시면서 2a 없어지고 a만 남죠? 분자 a 다 들어가죠? 1 마이너스 2파이. 근데 요소는 마이너스 파이 그 사이 같았잖아요. 이거 다르잖아요. 이게 다 속어 넘어가요. 그러면 다르면 처리해줘야 돼요. 다른데도 요거 곱하기 요거는 제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대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일해져요. 요거 없어지고 하면 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a 닷 남고 1 마이너스 자 요거 계산해 줄게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거 계산할 때 1 마이너스 2 코사이가 남고 플러스 2파이가 남죠. 요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텀 곱하기 요 텀 하면 그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게임이 야하고 야를 곱해줘야 되잖아. 자, 기가 막혀. 요거 처음에 이 계산할 때, 야, 이거 항이 3개인데 항 안에 엘리먼트 3개. 무슨 말이냐면 요거 나왔죠? 그럼 요걸 곱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1-2파이에 플러스 그 사이 요걸 곱해주면 되는데, 곱해볼게요. 자, 이건 간단히 해보면 돼요. 요 1로 갖고 다 전개하면 되잖아. 1로 하면 1-2 그 사이에 2파이가 되고, 두 번째 2파이 갖고 해주면 요거만 남잖아요. 나머지는 다 요거 곱하기 요거 2개 있잖아요. 2개 다 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남는 게 뭐죠? 마이너스 2파이. 요거 2개 없어져 버리잖아, 금방.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네. 그 사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하고 남는 게 요거가 곱했을 때 그 사이 남잖아요. 나머지 2개 중복돼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죠? 플러스 그 사이가 되잖아요. 자, 계산해 보세요. 1 마이너스 그 사이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해져요. 이렇게 간단해져요. 이제 뭐 빛이 좀 보이는 거야. 요거밖에 안 남아요. 이 거대한 텀 이 2개 곱했는데. 그럼 자, 하면. 자, 이게 뭐가 남나 하면. 자, a 닷에 1 마이너스 그 사이에 뭐가 남죠? 요거. a분의 p가 남죠. 자, 마지막 남았어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면 잡으세요. 2a 제곱 날아가죠. 자, 그 다음에 요, 그 사이, 파이 닷에 요거만 남잖아요. 요거 곱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 넣죠? 자, 이 앞에 마이너스 붙고, 요것도 마이너스 붙고, 요거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잠 안 오고, 머리 산만할 때 꼭 한번 풀어봤어요. 30분만 풀면 머리가 쌩해져요. 나는 이거 완전 중독이야. 뭐냐면, 이렇게 뭐 복잡할 때 뒷자리 앉아갖고 2시간, 앉아갖고 노트에 펼쳐가 풀기 시작하면 2시간에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마음이 자선할 필요 없어요. 명상 저리 가라요. 네, 이거 완전히 명상의 세계예요. 집중 안 하면 무조건 털려. 집중 안 하면 털려. 그러니까 차분하게 해보면 다 나와요. 자, 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요거하고, 요거 2a 자수 2에서 보고 1. 자, 그럼 먼저 요거밖에 안 남잖아요. 자, 마이너스 붙고, 이거밖에 안 남네. 이거밖에 안 남네. 이거하고 뭐죠? a분의 p.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가만히 있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봐야 돼요. 자, 요거 p0가 뭔지 이제 p0를 네. 자, p0를 풀어볼게요. 여기서 p0 요거 있잖아요. 앞에 요거 다 암기한 사람은요, 자동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앞에 다 있어요. 그 p0를 넣으면 요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자, a 다스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허벌 상수예요. 컴포카벌 허벌 상수. 와, 진짜 판타스틱한 거예요. 이게 바로 허벌 상수예요. 다 나와. 이게 허벌 상수예요. 허벌 상수인데 허벌 상수 두 종류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컨포멀 타임을 쓰는 허벌 상수예요. 더 파워풀한 허벌 상수예요. 그 다음에 자 P0 값은 뭐냐면 P0 접으면 A에 P에 1 마이너스 그 사이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파이 닷 그 사이 파이 닷에 P0 그대로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A분의 P에 1 마이너스 그 사이에 자 요거는 뭐죠? H에 요게 H니까 허벌상수에 1 마이너스 그 사이에 A분의 P에 마이너스 파이 닷에 P에 A. 자, 오라 보자. 잘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잠시 방심하면 안 돼요. 이게, 자, 됐네.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야하고 야하고 같으네. 됐죠? 두 개 사라지잖아. 기가 막히죠? 자, 남은 사람, 요거잖아. 보세요. 자, 요것도 남은 존재가 보세요.
요 곱하기 요 1 살아남죠. 요 답하고 요 곱하면 사라지죠. 뭐만 남죠? 그러면 1번, 우리가 구하려는 총 1번 답이 나왔어요. 1번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1번은 뭐냐 하면, 살아남은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A에, P에, 그 사이에 시간 미분하고, 마이너스 우주의 스케일링 팩터의 포톤 모멘텀 크기를 나눠준 것에 중력의 스캐터링, 시간적 베리에이션. 와. 1번 다 풀었어요. 너 반밖에 못 풀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요거밖에 못 풀었어요, 요거 지금. 요거 풀어야 돼요, 요거. 요거 풀어야 돼요. 요거 풀고도 지금 우리 정자까지, 쉬는 정자까지 가기는 까탈고기가 지금 한 2개 더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알았어. 그래. 자, 그래,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다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의미를 다시 한번 1분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더 가면 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자, 따라서 6고개. 지금 첫 번째 고개에 정상까지 못 가고, 정상이 1000m인데 지금 한 700고지에 있는 정자에까지 올라왔어요. 잠깐 쉬고, 물 한 컵 마시고, 다음 주 정자까지 올라가고. 자, 미리 이제 텍스트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거 혹시 갖고 온 사람 있어요? 텍스트북? 바로 작년도 했던 거. 아무도 없네. 하여튼 텍스트북 있다 해갖고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요거에 거의 다 모든 정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김현미서 다음 시간에도 자발적 그 시험 칠 거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요일 날 오실 때, 다른 공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저하고 약속해주면 됩니다. 6개 산을 넘어야 되는데, 다른 공부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책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요거 있는 요거 있는 거 한꺼번에 다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됐죠?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고, 테스트 받고 싶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1시간 반 앞에 공지가 나갈 겁니다. 이거 와갖고 암기 그대로 테스트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6개 거기 다 넘는 순간, 여러분들 신이 되는 거예요. 다이어. 안 느껴져요? 자, 잠깐만. 자, 오늘 했는 거, 자, 다시 한 번 더, 자, 1분만 더 요약해 드릴게요. 야, 큰일 났다. 이게 진짜 이거. 자, 따라서 메트릭 텐사. 메트릭 텐사 하나를 갖고 지금 가는데, 메트릭 텐사를 갖고 들어갔는데, 자, 따라서 4차원 세계. 자,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끝까지, 이 강의 끝까지는 4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4차원 세계의 세계의 벡터. 자, 그래서 포지션 4 벡터. 포지션 4 벡터. 그 다음 벨로시티 4 벡터. 모멘텀 4 벡터. 자, 이 중간 과정이 없어 원자 폭탄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결과는 뭐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시공에서는 모든 존재가 강속도로 움직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입자 물리학이 시작하는 모든 에너지가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4차원 시공에서 봤더니, 자, 4차원 모멘텀 4 벡터. 그러니까 4 벡터란 말이 4차원입니다. 자, 모멘텀 4 벡터.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매일 걸어다니면서 모멘텀 4 벡터, 그걸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하다 보면, 자, 잘 들었어요. 모멘텀 4 벡터의 시간 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요. 이게 얼마나 큰 바다라는 건 나는 그걸 처음 하면서 섬찟했던 거예요. 에너지고 뭐고 다 이게 모멘텀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츠만 이퀘이션부터 우리가 끝까지 푸는 방정식은 뭐냐 하면, 따라서 모멘텀 이퀘이션. 뭐에 대한 모멘텀이냐 하면, 포톤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 내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자연과학에는, 물리학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에너지하고 모멘텀 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 이 모멘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뭘 아느냐 하면 137억 년 동안 포톤이 변화된 모든 것을 알아요. 그걸 이론으로 다 구해내고 WMAP 인공식 찍었는 그 자료하고 딱 매핑하는 순간 이 이론이 맞았다는 걸 마지막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더 놀라운 거는 이 모든 현상이 이렇게 된 시드, 따라 시드. 이 시드가 뭔 게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주가 10의 만 35성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갖고 우주가 10의 50성초만큼 양성자보다 훨씬 적었던 그 한 포인트 같은 우주가
찰나적인 순간에 축구공만 1m 정도 되는 우주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우주 거의 1m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바뀌는 과정에서 우주에 관한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과가 연결이 안 되는, 빛으로 연결이 안 되는 우주 바깥 영역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우주 속에 있습니다. 근데 빛으로 연결 안 된 우주 바깥이, 우주 전체가 동결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주가 서서히 시간을 가면서 우주가 빛으로 연결된, 인과로 연결된 부분이 녹으면서 우주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 다 이해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지금부터 대략 한 90억 년 전에, 빅뱅 이후 90억 년에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밀키웨이가 생기고 45억 년 전에 태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성 지구가 생기고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거 이렇게 막 먹잖아요. 떡, 감주, 뭐 이런 거, 커피 다 뭐죠? 광합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 광합성이 뭔데? 빅뱅에서 온, 별에서 온 그 포톤을 갖고 만든 거잖아요. 태양이란 별에서 만든 포톤을 갖고 만든 거잖아요. 빛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먹거리, 매일 먹는 이 음식, 이 우리 식량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요. 빛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그런 지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강의 한 7, 8번째 넘어가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강의를 할 거예요. 광합성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는 바로 이 세계예요. 이 빛 알갱이를 묶고 전부 다 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준 이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하고 빛의 세계는 한 몸이에요. 한 번도 분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우주 전체에서 빛이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빛이 어떻게 왔는가를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통해 갖고 정확 수식을 풀어야 돼요. 그 전체가 다 모아지면 인공위성이 찍었던 베이비 우주, 빅뱅에서 38만 년 지났을 때 그때 자유롭게 된 우주에 쏟아져 나온 그 포톤, 그걸 말하는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라는 그 포톤의 샤워를 전 우주에 대해서 찍은 거를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5번 계속 그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해갖고 여러분들 나사에 가면 그 데이터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내가 2002년부터 그 강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강의를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 이 빛 포톤을 이해하시면 거의 우주의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3차원 이쪽에서는 건초도 뭔가요? 전부 다 4차원 우주로 가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 안 된 세계로 가갖고 그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게 뭐죠? 인터벌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우리의 이 세계에서는 동시성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동시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각자의 이벤트 다발 뿐인 거예요. 빅뱅에서부터 그 포톤의 길이 바로 이벤트 다발이에요. 그 이벤트 다발이 시간 단면을 잘랐을 때 같은 단면에 있는 걸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존재예요. 바로 행성 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건국대, 이 법학관, 이 교실에서 빅뱅에서부터 나왔던 이 이벤트 다발의 빛의 다발의 단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상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톤에 가는 길을 수학적으로 이해했을 때, 4차원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진정 포톤의 길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생명의 길이에요. 네. 양보하면 안 돼요. 자, 같이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